예, 박병석 의원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돼서 우리 해경이 공권력의 침해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중국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처음에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자제를 요청하다가 급기야는 한국 측의 입장에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 그 논평을 보자마자 어제 또 저희 외교부 입장을 또 이제 언론에도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은 우리 공권력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그런 아주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직접적이고 또 조직적인 도발이라는 점에서 제가 우려를 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지난 10월 9일 총영사를 먼저 부른 데 이어서 화요일 날에는 또 중국 대사를 이제 불렀고요. 예, 어제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취한 조치가 국제법에 따른 그런 조치고 또 국내법에 다 부합하는 조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정부의 입장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우리의 조치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의 사태의 중대성은 단순한 우리 영해를 침범해서 조업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공권력을 정면으로 도전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한중 간에는 범위인도 조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2조 1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범인을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중국 측의 해당 선박의 관련자들에 대한 범인도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주한 대사관 이제 고인사들을 불렀을 때에 이번 가해 선박과 선원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 검거,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중국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걸 요청하고 실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이제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범죄인 인도 요청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 또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이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 늦추지 마시고 범죄 인도 예. 청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법무부 이제 관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관련 부서랑 계속 상의를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범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요청하실 용의가 있으시냐 하는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이제 인도 청구 문제와 관련된 이제 법무부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한 후에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른 수사, 검거, 처벌은 아주 강하게 지금 중국 당국에 요청을 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네. 중국 측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명백한 우리가 체증이 있어서 그 자료를 중국 측에 제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 범인을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 법정에 세우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힐 때 재발이 안 되는 거지. 그동안 대사 몇 번 불렀고 심지어는 우리 해경이 죽고 우리 단속하는 해경을 태우고 북쪽으로 넘어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미온적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냐. 이때야말로 우리가 단호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범인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런 조약을 우리 맺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법정에 세워서 우리의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일 때 가능한 것이고요. 외교부와 법무부가 따르실 수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를 우리는 보는 것이지 외교부와 법무부가 어떻게 따르실 수 있습니까?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물론 이제 저의 의지는 이제 아주 분명합니다. 이 수사, 검거, 처벌이라는 말 자체에 많은 것이 이제 포함이 된 얘기입니다만은 다만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범죄인도 청구 그런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요청한 것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이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런 범죄인도 요청을 할 경우에
이제 또 그 해당되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서 중국식이 또 어떠한 이제 또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불행한 사태이죠. 사드 문제로 한중 양국이 갈등을 빚다가 어느 정도의 관리 모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사태이기 때문에 전체적 측면에서는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했던 9월 29일 날 일본 측이 피해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그런 추가적인 감성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발표 이후에 아베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서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정말 일국의 총리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품격 없는 용어를 썼어요. 여기에 관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예, 이미 벌써 이제 그 발언이 나온 후에 뭐 저희 이제 외교부 차원에서는 그 이제 반응을 제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그 이러한 발언 특히 그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언급은 이제 자제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말 그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그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분들의 그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일찍하게 협력을 해나가고 특히 이제 그 이러한 우리 앞으로 이런 이행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행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 이것은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저는 왜 가해자인 일본은 당당하고 공개적인데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수세적이고 비공개를 하는가? 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 같은 인상을 자꾸 주는가? 이거 굴욕적 외교를 왜 하는가? 일본에는 저 자세, 일본에는 굴욕적, 중국에는 저 자세. 왜 이런 외교를 우리가 한다고 자꾸 비춰지는가? 여기에 관해서 좀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가해자는 떵떵거리는데, 피해자가 매일, 움츠러듭니까? 이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이런 굴욕적인 외교한다든가 저자세 외교한다고는 이제 결코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발언 같은 경우 이제 뭐 그 나라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그 방식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욕을 하기 이전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총리 스스로가 당시 총리가 스스로 해당되는 그 피해자 국가에 찾아가서 해당되는 피해자들의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자, 제가 정리할게요. 그 메리켈 총리의 말 따나 인류에 대한 범죄에는 소멸시효가 없는 것이죠. 외교라는 게 우리의 원하는 수준을 끌어내는 게 외교지 각국의 입장이 있어서 각국의 입장을 다 이해해 준다면 왜 외교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좀 당당하게 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에 관해서 핵심 지도층과 간부 및 주민을 분리해서 탈북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의미를 주는 발언을 몇 차례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이 북한의 붕괴 또는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저희 정부에서 뭐 리즘 체인지라는 말을 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북한의 이제 인권 상황을 포함해서 현재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그런 그 안이나 이런 복지 문제에 대한 전혀 그런 그 관심은 없이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데 대해서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인권위사회, 유엔 총회,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북한 스스로가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또는 그런 아무런 행동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나서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특히 EU 같은 경우는 잠깐요. 굉장히 민족 공동체 방안이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 방안이었어요. 이 3단계 방안이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 방안이 노태우 정부 이후에
일관된 우리의 통일 정책이었는데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네. 우리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수정해서 최소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까지는 염두에 두고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이 바뀌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저희 정부에서 어떤 무슨 북한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근에 수많은 그런 탈북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엘리트층까지 이제 저희 한국으로 오는 그런 그 상황에 비춰볼 때 북한 정부의 그런 그 북한 김정은 그 위원장 하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이런 인권 탄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폭정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걸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저희로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윤상현 의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오전 질의는 윤상현 의원님 질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을 공격을 하고 또 우리 해경의 경비단정을 침몰시킨 행위는 한마디로 고기잡이가 아닙니다. 해적질입니다. 해적질하는 배는 격침시키는 게 원칙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뭐 이제 행위 자체의 성격은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이제 많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해적질이라고 똑 동일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좀 표현상으로 좀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원칙대로 해주시고요. 네. 중국 어선을 단속할 책임은 중국 정부에 있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출발하는 과정에서 또 이러한 상대방 국가의 법을 잘 준수하라는 그걸 요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당연히 주재국의 중국 측의 책임이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수역으로 오는 단계가 되게 되면 당연히 저희 측이 저희 관할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 측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책임은 중국 정부에 있으니까 이 이 어선이 불법 조업을 못하도록 할 책무는 1차적으로 외교부에 있다. 해경이 아니다. 외교부다. 그래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원칙적으로 당당하게 해결해 나가라. 특히 이 불법 조업 문제가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 남중국에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연대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당당하고 원칙적으로 풀어나가라. 이 말씀 올립니다. 제가요, 장관이 외교부 국감이니까 제가 오늘은 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7일입니다. 제가 외교부 국감에서 구체적인 대북제재 로드맵을 빨리 우리 외교부가 국제사회에 빨리 제시를 해라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외교부 이 속치록, 외통의 속치록을 보면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7일 거의 딱 1년 전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성공하고 ICBM 능력을 향상시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외교지형, 군사지형에서 완전히 다른 국면이 펼칠 것이다. 북한이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국제사회가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재 리스트가 제시되어야 한다. 북한 정권이 금지선을 넘으면 반드시 정권의 운명이 바뀐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제사회에 명확한 컨센서스가 없다. 특히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 당시 10월 초라 제가 10월 중순에 한미 정상회담, 11월 초에 한중일 정상회의, 11월 중순에 G2 정상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방 곧 미국이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빨리 작년 10월 초에요. 빨리 지금이 우리 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북핵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골든타임이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선제 전략을 펴고 예방 외교를 하고 국제사회에 촘촘한 방어막을 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제가 작년 10월 초 외통위 국감에서 한 발언입니다. 장관, 이거 보시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예, 바로 이제 말씀하신 이후에 북한이 이제
그 핵실험을 이제 4차 핵실험을 하고 또 최근에 5차 핵실험을 해서 이미 여러 번 보고드린 것처럼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제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그 결의를 채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각국이 지금 이행 조치를 지금 벌써 수십여 개국이 이행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지금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과거의 친부 국가마저도 이제 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제는 예, 잠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결국 우리나 국제사회나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확하고 선제적인 대북 제재 지침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4차 실험, 5차 핵실험했습니다. 승패는 엇갈렸습니다. 그런 동안 우리 외교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제공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제공조 잘 되고 있다. 한가한 말씀만 되풀이했습니다. 올 초에요. 1월 6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한 이후에 3월 달인가요? 유엔 결의안 270 통과시켰죠. 그때 장관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끝장 제재라고 말했어요. 끝장 제재. 더 이상 볼 것이 없는 끝장 제재다. 그런데 그 제재안도 허점 투성이 제재 아닙니까? 민생 목적의 제재 제외시켰습니다. 또 북중 국경 무역의 실태 간과시켰습니다. 그냥 북중 국경 무역하는 사람들이 민생이다 쓰면 그냥 다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중국이 반대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가 유엔 안전보장에서 전부 다 찬성한 거 아닙니까? 모두가 실수한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얘기하는 대북 제재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제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국감에서 북한의 사치품 수입, 북한이 사치품 수입 안 된다는 거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에 전부 다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사치품 수입 매년 보통 5억에서 8억 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에 사치품 수역 내역 발표했을 때 그 전년도 8억 달러 북한이 사치품을 수입을 했습니다. 올해 제가 오늘 또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6억 달러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중국이 구멍이다, 중국이 통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수차례 했습니다. 또 주 중국 대사관에 가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요번에서야 관세관이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드디어 중국 해관 당국에다가 정보를 달라고 했고 정보를 가지고 우리 본국 정부에다 보고를 했다. 이제서야 움직였습니다. 6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얘기해도 대북 제재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치품 수입에 대한 외교부의 제재, 립서비스 제재, 립서비스 제재. 제가 보면은 외교부는 지금까지 보면은 한마디로 근무 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다시 뭐 끝장 제재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더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하겠다. 진짜 끝장 제재했을 때 했어야죠. 지금 와서 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생각하는 제재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장관님? 제가 바로 지난주에 사만타 파워 주유엔 미국 대사가 와서 한 4시간가량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만타 파워 대사 자체도 지난 2270호 안보리 결의는 진짜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말로 그 전례 없을 정도로 강한 외교 협상 상황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결의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그거는 제가 협상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보리 15국의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여러 가지 그런 거부권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그런 포괄적인 진짜 어느 나라도 당해보지 않았던 그런 강력한 결의를 채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의안 자체를 이제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항상 얘기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위 중국 측이 얘기하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생계 문제를 예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통계상을 보게 되면은 한때 이제 잘 유지되는 것 같다가 최근 들어서 일부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느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그 구멍을 메꾸는 약점을 메우는 이제 노력을 지금 이번 추가 제재 결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중국 또 러시아 또 여타 이사국들과 이제 굉장히 밀도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특정 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현재 그 안보리 결의안이 갖고 있는 10여 개의 주요 분야에서 많은 그런 이제 그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 아프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북한 지도자 스스로 하고 있고 국방위에서 얘기하고 있고 조평통이 얘기하고 있고 이 북한 언론이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예. 북한은 상당히 장관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치품 수입 내역
외교부가 그를 추적을 하고 얘기하라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레버리지를 가져라. 그런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느냐. 이 북한과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봉쇄를 해버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장 제재가 되려면 전면적으로 봉쇄를 하고 거래하는 당사자가 민생 목적이라는 입증할 때만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제재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바로 이제 뭐 같은 윤 의원님의 그 말씀한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오차 핵실험 이후에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추가 제재 결의안에 그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안보리 결의와 같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안보리 제재 결의와 적절한 시점에 이제 맞춰서 채택이 될 수 있는 우리 미국, 일본, 또 저희 한국, 또 EU, 기타 저희 중요한 우방국들이 취할 독자 제재입니다. 이 독자 제재는 지난 4차 이후에 저희가 취했던 그런 독자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소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당되는 나라들과 아주 긴밀하게 그 내용과 또 발표 시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자꾸 클린턴이나 트럼프 외교 참모들이 선제 타격 하는데 이 우리 사회에 우려가 있습니다. 선제 타격하고 예방 타격은 충분히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예, 박병석 의원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돼서 우리 해경이 공권력의 침해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중국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처음에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자제를 요청하다가 급기야는 한국 측의 입장에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보자마자 어제 또 저희 외교부 입장을 또 이제 언론에도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은 우리 공권력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그런 아주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직접적이고 또 조직적인 도발이라는 점에서 제가 우려를 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지난 10월 9일 총영사를 먼저 부른 데 이어서 화요일 날에는 또 중국 대사를 이제 불렀고요. 예, 어제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취한 조치가 국제법에 따른 그런 조치고 또 국내법에 다 부합하는 조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정부의 입장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우리의 조치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의 사태의 중대성은 단순한 우리 영해를 침범해서 조업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공권력을 정면으로 도전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중 간에는 범위인도 조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2조 1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범인을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중국 측의 해당 선박에 좀 검토도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범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요청하실 용의가 있으시냐 하는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이제 인도 청구 문제와 관련된 이제 법무부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한 후에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른 수사, 검거, 처벌은 아주 강하게 지금 중국 당국에 요청을 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네. 중국 측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명백한 우리가 체증이 있어서 그 자료를 중국 측에 제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 범인을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 법정에 세우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힐 때 재발이 안 되는 관련자들에 대한 범인도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여기 주한 대사관 이제 고인사들을 불렀을 때에
이번 그 가해 선박과 선원에 대해서 신속한 그 수사, 검거,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중국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걸 요청하고 그 실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이제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범죄인 인도 요청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관련 또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이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 늦추지 마시고 범죄 인도 예. 청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부 이제 관할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관할 부서랑 관련 부서랑 계속 상의를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거지. 그동안 대사 몇 번 불렀고 심지어는 우리 해경이 죽고 우리 단속하는 해경을 태우고 북쪽으로 넘어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미온적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냐. 이때야말로 우리가 단호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범인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런 조약을 우리 맺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법정에 세워서 우리의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일 때 가능한 것이고요. 외교부와 법무가 따르실 수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를 우리는 보는 것이지 외교부와 법무가 어떻게 따르실 수 있습니까? 그 의지를 예. 분명히 바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저의 의지는 이제 아주 분명합니다. 이 수사, 검거, 처벌이라는 말 자체에 많은 것이 이제 포함이 된 얘기입니다만은 다만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범죄인도 청구 그런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요청한 것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이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런 범죄인도 요청을 할 경우에